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당신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당신의 과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기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급성 질투, 즉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선배까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은 그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은 잠재적인 죄악처럼 취급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법정에 세워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감과 깨지기 쉬운 자아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의 옛 연인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았을까? 혹시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 연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현재의 연인을 만나기 몇 년 전 그의 친구와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와 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과거로 인해 당신을 경멸하고 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의 과거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 방패이자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무기 삼아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과거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넌 참 잘났지.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만났던 건 잊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순식간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를 무기 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칼처럼 손에 쥐고 당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서려 할 때마다 그 칼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당신이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의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주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당신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당신의 과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기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급성 질투, 즉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선배까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은 그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은 잠재적인 죄악처럼 취급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법정에 세워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감과 깨지기 쉬운 자아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의 옛 연인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았을까? 혹시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 연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현재의 연인을 만나기 몇 년 전 그의 친구와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와 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과거로 인해 당신을 경멸하고 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의 과거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 방패이자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무기 삼아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과거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넌 참 잘났지.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만났던 건 잊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순식간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를 무기 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칼처럼 손에 쥐고
당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서려 할 때마다 그 칼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당신이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의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주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당신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당신의 과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기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급성 질투, 즉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선배까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은 그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은 잠재적인 죄악처럼 취급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법정에 세워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감과 깨지기 쉬운 자아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의 옛 연인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았을까? 혹시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 연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현재의 연인을 만나기 몇 년 전 그의 친구와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와 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과거로 인해 당신을 경멸하고 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의 과거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 방패이자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무기 삼아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과거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넌 참 잘났지.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만났던 건 잊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순식간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를 무기 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칼처럼 손에 쥐고 당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서려 할 때마다 그 칼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당신이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의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주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당신조차도 거에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당신의 과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기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급성 질투, 즉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선배까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은 그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은 잠재적인 죄악처럼 취급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법정에 세워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감과 깨지기 쉬운 자아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의 옛 연인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았을까? 혹시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 연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현재의 연인을 만나기 몇 년 전 그의 친구와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와 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과거로 인해 당신을 경멸하고 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의 과거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 방패이자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무기 삼아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과거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넌 참 잘났지.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만났던 건 잊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순식간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를 무기 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칼처럼 손에 쥐고 당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서려 할 때마다 그 칼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당신이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의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주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당신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과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기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급성 질투, 즉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선배까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은 그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은 잠재적인 죄악처럼 취급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법정에 세워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감과 깨지기 쉬운 자아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의 옛 연인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았을까? 혹시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 연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현재의 연인을 만나기 몇 년 전 그의 친구와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와 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과거로 인해 당신을 경멸하고 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의 과거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 방패이자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무기 삼아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과거는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넌 참 잘났지.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만났던 건 잊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순식간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를 무기 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칼처럼 손에 쥐고 당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서려 할 때마다 그 칼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당신이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의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주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당신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당신의 과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기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급성 질투, 즉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선배까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은 그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은 잠재적인 죄악처럼 취급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법정에 세워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감과 깨지기 쉬운 자아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의 옛 연인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았을까? 혹시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 연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현재의 연인을 만나기 몇 년 전 그의 친구와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와 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과거로 인해 당신을 경멸하고 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의 과거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 방패이자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무기 삼아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과거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넌 참 잘났지.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만났던 건 잊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순식간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를 무기 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칼처럼 손에 쥐고 당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서려 할 때마다 그 칼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당신이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의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주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당신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당신의 과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기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급성 질투, 즉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선배까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은 그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은 잠재적인 죄악처럼 취급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법정에 세워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감과 깨지기 쉬운 자아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의 옛 연인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았을까? 혹시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 연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현재의 연인을 만나기 몇 년 전 그의 친구와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와 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과거로 인해 당신을 경멸하고 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의 과거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 방패이자 당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무기 삼아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과거는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넌 참 잘났지.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만났던 건 잊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순식간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를 무기 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칼처럼 손에 쥐고 당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서려 할 때마다 그 칼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당신이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의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주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며 어둠 속